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 중에서 유용성을 갖다 지난주에 봤고요. 지난주에 사용성을 봤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 중에서 마지막으로 감성을 갖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용성과 사용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사람들이 최적의 경험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 셋들이 항상 똑같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낮을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템들은 우리가 이제 삼각축에서 하나씩의 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 지침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도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었을 때 사람이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경험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감성이에요. 감성이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HCI 분야에서 제일 먼저 관심이 됐던 거는 사용성이 가장 먼저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 사용성에 의해서 많은 학문적 업적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유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용성도 맞추고 유용성도 다 맞춘 것 같은데 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만든 슬라이드가 항상 그렇던데, 보면은 항상 사용 내용은 많이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정달한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왠지 좀 촌스럽고, 저거는 확실히 공돌이가 만들었구나 하는 이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이 슬라이드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딱 보면은 저건 디자인 저 뭔가 좀 모자라는데 현식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좀 공통 의견을 갖다 모으게 됐고, 한 2003년, 4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식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용성이나 유용성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주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감성일 것 같다. 그래서 이 댄 노먼이라고 HCI 분야의 유명한 사람이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 HCI 컨퍼런스에서 내가 지금까지 참 얘기한 대로 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엄청나게 촌스럽고 어색해서 아무도 그것만 사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이모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고, 여기에 나오는 그 표지에 있는 요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레몬 주스. 레몬도 짤 수 있고, 뭐, 오렌지도 짤 수 있고, 짜는 건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짤 수 있지만, 그거 짜는 거지. 그래서, 이 이름이 뭐지? 이거 디자인한 사람? 필리스 파크. 엄청 별거 아닌데 무지하게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꼭 그렇게 엄청 유용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더 이피션트 하려면 그냥 기계에다 대고 비행 돌리면 되잖아. 더 이피션트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들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얘기를 갖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감성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성, 그러면, 저 사람 참 감성적이야. 뭐 이러면은, 그 감성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집중된 하나의 단일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앞에서 사용성에서도 봤다시피 마찬가지로 감성에서도 감성이라는 건 적어도 3개 이상의 독특한 특성들이 모여져서 감성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그런 그 감성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이라고 하는 게, 이걸 다 감성들인데 얘네들이 각각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지 이 실제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수업 내용은 이 세 가지가 뭔지,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각각 중요한 속성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성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성은 옛날에만 해도 이렇게 감성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폄하했댔어요. 그냥 뭐 이쁜 거, 아유 뭐 그 이쁜 거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 하느냐. 좀 말하자면은 너무 서피스적인, 표상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아왔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꼭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게 뭐 이쁜 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의 매우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더라. 감성을 추구한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감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고요. 또 우리 지난 학기에 했던 사람들도 감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의 성공 실패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다 미치겠나 하는 것을 갖다 알아냈고, 그 다음에 나는 카카오톡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카오톡에서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냥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로 글로 써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이모티콘을 갖다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이유가 이 감성을 갖다 나 혼자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드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서 봤더니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왜 지의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진리를 찾고 또 정의를 갖다 찾는 그런 것, 또 세 번째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동경 또는 능력, 아름다움을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기능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고,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제대로 제공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이게 뭐 이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의 차원을 갖다 넘어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 특히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기반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경험 중에서 가장 얼티미트한 익스피리언스는 이 미적인 경험이다 라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했지만 그 사람이 1932년도에 쓴 책이 Art as Experienc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주장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잘 작곡된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어저께 우리 재성이도 왔었는데 저 학술연구원 어저께 저녁에 영화제를 했었어요. 옥상에서 영화제를 갖다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피카소 같은 사람 그림을 갖다 봤었을 때, 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그런 소설 같은 걸 읽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어떤 예술로부터 느끼게 되는 그 경험, 그게 아주 리얼한 익스피리언스다. 그런 리얼한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들을 갖다가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적어도 한 4가지 정도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정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게 있고, 정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다 다른데 한국말로 하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정서라고 하는 건 이모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모션.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이모션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인상은 뭐냐면
아직 내 마음속에 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보고 만지고 듣는 대상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양이 윗도리를 딱 보고 야, 참 잘 어울린다 라고 했으면은 그 잘 어울린다의 대상은 저 윗도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어울린다 또는 아, 화려하다 라고 해서 그 화려한 거의 대상은 수양이가 입고 있는 우도새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즐겁다 라고 하면 그 즐거운 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라고 내가 그 수양이의 저 화려한 별로 화려하지는 않은데 다른 걸로 돌려야 되겠다. 야. 뭘로 할까? 이름이 뭐였지? 상록이. 상록이의 저 그 네이비 블루 자켓을 보면서 연세대학교색이다. 상록이의 색깔을 보면서 저 연세대학교색이다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저 굉장히 쾌활한 색인데 유쾌한 색인데 기분 좋은 색인데 밝은 색인데 이렇게 느끼는 건 저 자켓의 특성이에요. 그걸 보고서 내 마음이 참 즐거워지는 걸 하면은 그건 나의 정수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상들이 쌓여서 내 지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쌓여서 그게 개념화되면은 그게 정서예요. 그래서 정서하고 인상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성이라는 건 뭐냐? 그런 인상들 중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할 때 개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교신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교신이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상들 중에서 우리 교신이의 인상이 참 진지하다. 쟤는 안 그런가 봐. 근데 하여튼 네, 진지하다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기는 여러 가지 인상 중에서 쟤는 진지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진지한 게 아니죠. 교신이가 진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느낌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그 개성이에요. 그 개성이 있고 이제 네 번째로 정치라고 하는 건 영어로 무드예요. 그래서 이 무드라는 거는 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지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잔잔하고 미약해서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있긴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갔다 갔는데 아침에 쫙 안개가 껴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비가 좀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내가 여기서 내 카메라 이거 꺼내가지고 이걸 갖다 찍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여기서 찍으면 모터가 한 달은 못 쓸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왠지 내 마음이 멜랑콜리해졌다. 뭐 이러면은 그게 비 때문에 그런 건지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같이 간 마누라가 스트레스를 부려서 그런 건지 뭐가 어떻게 됐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자극들에 의해서 나의 그 전반적인 정치가 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인상과 개성이에요. 정서는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정서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반면에 인상이나 개성은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정치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실체를 갖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걔네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정치까지 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인상과 개성에 주로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서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 인상이라는 건 대상에 대한 거고 개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상 중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인상들 이런 걸 개성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정서 첫 번째 그래서 이모션으로 가게 되면은 정서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다룬 주제예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 이런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서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많은데 걔네들 갖다가 크게 몇 개, 2개, 3개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차원은 뭐냐? 플레젠트하냐, 플레젠트하지 않느냐. 좋은 정서냐, 나쁜 정서냐.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라우절. 얼마나 각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라우절이 높아서 아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충천되어 있고 막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고 아주 슬로우하고 그런 상태냐.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갖다 구분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차원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컨트롤 같이. 내가 이제 얼마나 내 컨트롤 하에 내 제어할 수 있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까지 붙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갖다가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서들을 갖다가 이 8개의 기본적인 정서에다가 거기에 이 기본적인 정서들이 합쳐진 부가적인 또는 부수적인 파생적인 정서들까지 많이들 얘기들을 갖다 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서는 예를 들어서 기쁨.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때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또는 기쁨이 생겼을 때 생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생리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HCI 쪽에서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정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의 원칙을 갖다가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이런 종류는 상당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품이겠다 하는 정도로까지 나와 있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정서라는 게 중요한 정서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정서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외부적인 자극이 뭘까? 이러한 점들을 갖다 고민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이 기쁨이 있고 슬픔, 흥분, 놀람, 분노, 공포, 부끄러움, 혐오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8개의 기본 정서예요. 그 다음에 그 8개의 기본 정서들이 모여져서 컨비네이션을 이뤄서 부가적인 정서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정서들을 갖다가 쭉 뭐 많이들 나열을 하고 또 이제 이 부가적인 정서들은 그때그때마다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가장 보편타당한 내적인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